네,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 논란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 대표가 반격에 나선 듯한 모양새도 감지가 됩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해 11월에 불거진 논란입니다. 관련한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를 밝혀라?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당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 논란 저희가 지난해부터 다뤄왔는데 한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다가 지금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SNS를 통해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예.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을 퇴행시키는 것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제1정당이 되고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도 외연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중도 외연 확장을 하지 않고 우리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당을 퇴행시키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또는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전 대표는 보수의 큰 자산이다. 국민의힘의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치적인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익명을 전제로 했었던 글이고 당시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전체 검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검수를 했었을 때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당시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결국 당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1년이 지나서 본인이 당대표인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우리 당의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당원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배척해 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그 외연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많이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물론 당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한동훈계가 연달아서 지금 관련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당을 분란으로 몰아서 얻을 게 뭔가 이야기를 했고 우재준 의원 지방선거 승리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이 당무감사 착수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핵버튼이란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강전의 대변인님. 네. 당내 갈등이 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게시글을 쓴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라고 이미 예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익명 게시판 맞습니다. 익명 게시판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쓴 것, 그 같은 이름의 그 당원들이 쓴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예. 이게 문제는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종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모두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이러한 찝찝한 상황,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을 계속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인 부분으로서 뭐 보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이라는 것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무언가 불확실성이 있고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도 지도부의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도부가 책임하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뿐 아니라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합니다. 자, 관련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SNS에 징계심의 통보서를 공개하면서 반발했는데요. 자, 사유를 한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손에 왕자를 썼다라든지 뭐 구치소에서 속옷 입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정 종교 사이비 규정, 그러니까 극우와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서 신천지를 이제 사이비라고 얘기한 부분이 지금 또 징계가 됐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욱 전 대변인, 궁지에 몰린 장동혁 지도부가 기가 죽은 극우들의 사기를 키워주려고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를 좀 먹잇감으로 던진 것 아니냐, 이런 반발 입장을 내놨거든요.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는 보입니다. 결국은 좀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사를 윤리감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친한계를 솎아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과정들이 사실상의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갈등한 것들이 결국은 이 계엄을 촉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위시로 한 소위 친한계들을 통해서 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해 왔던 것들이 친한계였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번에 말끔히 정리하고 가자라는 요구가 장동혁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결국 그분들의 요구,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뭐 다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예.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 되는 날, 또 그리고 그날이 그 12.3 비상계엄 1년 되는 날인데, 여기서 나올 메시지가 결코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에게 그 어떤 사과와 비슷한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성 지지층들의 결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이제 완료된 게 아니라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성취훈 부대변인님, 네. 근데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저격으로 흙을 떠서 덮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친한계 좀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기존에 있던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을 빠르게 교체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들, 그러니까 불만의 목소리는 결국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내부
총질을 했는데 왜 정리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있었겠죠.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그들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가 너희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한동훈 축출을 안 하느냐라고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중도층에 어필하겠다고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리고 뭐 전한길, 뭐 정광훈, 뭐 조원진 이런 분들과도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상 자기보다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대체 어디까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에 더 공간이 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마저 쫓아낸다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이 중도 보수라는 영역은 아예 사라지게 될 거라고 좀 봅니다.